안녕하세요. 국민집사 워킹 버틀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깐 논의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언급할 내용은 코로나 시대의 현상들과 굉장히 닮아 있는 흑사병, 그리고 흑사병이 창궐한 이후의 시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또 저만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뭐 흑사병을 다 아시겠지만 흑사병은 중세시대에 엄청 지독하게 창궐했던 질병이었고요.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바에 의하면 이때 14세기 중반 흑사병 범유행으로 인해서 7,500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했대요. 지금 전체 인구가 70억 정도 되는데 중세시대 때는 뭐 훨씬 더 적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7,500만 명에서 1억 명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는 거는 뭐 지금보다 더한 일이었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보면은 지금은 중세시대보다는 의학이나 아니면 의약품 개발 기술이 훨씬 발달을 해서 그때와 같이 이런 대량 사망, 뭐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스크만 잘 써도 여러분 코로나는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흑사병은 그 병이 옮기는 기전도 살짝 달랐다고 해요. 뭐 쥐에 있는 쥐벼룩이 사람에게 질병을 옮겼다 이런 기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고 제가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흑사병의 시대와 코로나의 시대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그때와 지금의 과학기술이 조금 다를 뿐 굉장히 많은 흡사한 점을 제가 발견을 했고 그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흑사병을 통해서 코비드19를 바라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조금 보일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흑사병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교황권이 약화됐어요.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흑사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졌고 신은 흑사병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주지 않아. 대중들이 깨닫기 시작했죠. 뭐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신이 내린 재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많은 변화를 일으킨 건 확실해요. 당시의 중앙 권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 세력의 부흥이 시작됐다. 여러분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에서 상업을 하던 그런 가문이었고 흑사병 시대 이후에 이제 귀족의 반열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번성을 이뤘던 가문이에요. 이 메디치 가문의 역할이 굉장히 핵심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고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어떤 개념들이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세 번째는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르네상스 시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문화와 예술의 융성이 있었던 시기예요. 뭐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문화나 예술적으로 융성하죠. 그런데 큰 인류의 큰 위기가 온 다음에는 이런 대격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문화와 예술이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시도하기를 꺼려 했었던 이게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신기술들이 앞으로의 대격변을 이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어요. 중앙 권력의 약화를 봤을 때 중앙 권력의 약화를 다른 말로 하면 탈중앙화예요. 요즘 탈중앙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앙화된 어떤 금융 시스템 혹은 어떤 화폐 시스템들이 탈중앙화되고 있다.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그런 종교라는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그리고 교회의 막강한 권력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것들로부터 인간은 해방되기를 원했을 거고, 흑사병 시대에 파괴된 개인의 삶, 기득권에 대한 불만, 시스템에 대한, 당시 사실 시스템이 없었죠. 근데 제가 굳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고 표시를 해둔 이유는 교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현대의 어떤 흐름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에 겪었던 현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정권에서 코로나를 예방하겠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불가능했어요. 사실상 이런 엄청난 전염병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예요. 그냥 각자 도생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유한 사람들은 문제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 게 이런 대재앙들, 전염병 같은 대재앙들이 개인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인간이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 혹은 기득권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투명성을 추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접근성을 추구하고 접근성은 이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랑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왜 너는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고 나는 못하냐?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나 공개된 정보, 공개된 소스를 갖길 원해요. 자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앙 권력의 약화를 불러왔고 코로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탈중앙화 바람이 불고 있고 이것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불어닥칠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중앙은행들, 중앙정부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앙 시스템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돼요.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금융 세력의 부흥.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중앙화의 핵심은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찾는 거예요. 중세 시대를 보게 되면은 메디치 가문이 금융업을 통해서 융성하게 됐고, 그리고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복식부기 회계의 시작이 메디치 가문에서 시작됐어요. 결국에는 복식부기라는 것은 대변과 차변. 이게 대변이 그 대변이 아니에요. 대변과 차변. 그래서 우리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회계에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막 값이 막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돈과 나간 돈이 죄송해요. 지출한 돈과 또 이제 지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쵸? 지출과 어떤 현금의 흐름이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뭔가라도 값이 하나 다르다.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셨듯이 분식회계다. 제가 갑자기 지금 단어가 잘 생각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변과 차변이 다르면, 오른쪽 왼쪽과 값이 다르면 누가 중간에서 빼먹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종이에다 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투명하게 굴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의 흐름이 투명한 것. 돈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다면 사실상 그건 이제 분식회계, 배임 횡령에 속하죠. 근데 이 복식북이라는 개념이 현대에는 뭐 이미 다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너무나도 흔한 단어인데, 이제 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 코로나 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 즉 분산 원장 기술, 이것도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기업의 회계장부가 하나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 회계장부 혹은 재무제표가 어디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거래를 하면 A의 거래 내역이 B, C, D, E도 다 알아볼 수 있게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 C, D, E도 다 똑같은 그 회계장부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가 조작을 했다고 해도 B, C, D, E가 가진 회계장부와 대조를 했을 때 A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A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뭐 해킹도 불가능하고 뭐 좀 뭐라 그러죠? 부정을 일으키기도 힘든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의 등장이 과거에 메디치 가문이 썼던 복식부기의 방식의 등장과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대사회에서 메디치 가문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혹은 국가이거나 미국? 중국? 아니면은 암호화폐를 만든 회사들? 아니면 그 회사의 대표들? 그런 사람들이 메디치 가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금융의 혁신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주축 세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디치 가문이 금융과 상업을 통해서 포스트 흑사병 시대의 귀족이 됐듯이 누군가 이 시대에도 귀족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 우리 함께 스터디하고 연구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문화와 예술의 융성입니다. 저는 이제 당시 중세시대에는 이런 컴퓨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뭐 사람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문화와 예술밖에 없어요. 뭐 이런 뭐 게임이 있겠습니까? 뭐 이제 뭐 전자화된 예술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전기의 시대, 3차 산업혁명 이후에 반도체, 전기, 신기술, IT 기술의 시대예요.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 블록체인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서 현재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들, 암호화폐, 즉 디지털 화폐가 하나의 어떤 문화와 예술에 해당되는, 흑사병 시대의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와 예술의 융성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템이 될 거예요.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에요. 예술품을 그 Non-Fungible 토큰을 통해서 발행을 하고 암호화된 어떤 플랫폼 위에서 계속 예술품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DeFi, Definancial의 줄임말이죠.
탈중앙화된 금융도 대중이 바라고 있는 그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과 과거의 역사들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도 금융혁신을 통해서 특정 세력이 부흥을 했고, 그리고 부흥한 세력은 문화와 예술 융성에 힘을 썼죠. 그런데 마치 그것과 데자뷰가 일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흑사병, 코로나, 메디치 가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메디치 가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혹은 세력, 문화와 예술의 융성, 그리고 기술의 융성, 암호화폐, NFT, DeFi. 저는 완벽히 똑같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흑사병이 돌고 르네상스가 찾아왔던 그 시기와 코로나가 종식되고 새롭게 찾아올 시대의 모습은 양상이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많이 공유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